안녕하세요. 데이터 구조와 알고리즘 첫 번째 수업입니다. 이번 첫 시간에는 데이터 구조, 즉 자료 구조란 무엇인지, 그리고 알고리즘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러한 개념들이 무슨 의미가 있고, 또 여기서 왜 배워야 하는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구조란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혹은 개념을 뜻합니다. 먼저 자료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과 예로부터 접근해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다음의 그림과 같이 그릇이나 식기 하나하나를 자료라고 한다면 이러한 자료를 왼쪽과 같이 아무렇게나 쌓아둘 수도 있지만 오른쪽과 같이 종류별로 분류해 둔다면 쓸 때마다 용도에 맞는 그릇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와 같이 그릇을 분류한 찬장 혹은 그릇 서랍이 그릇이란 자료에 대응하는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알고리즘도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지도를 통해 나의 위치에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찾으면 각각의 수단에 따라 가장 빠른 시간 혹은 가장 최소의 환승으로 가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죠. 이러한 최적의 이동 경로를 찾는 방법 혹은 이를 찾기 위해 프로그램에 내장된 계산 규칙들이 이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자료에는 저마다 효율적인 정리 규칙이 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도 그렇고요. 먼저 앞선 그릇의 예에서는 종류별로 구분해서 담는 것이 효율적이겠고, 사전에서 영어 단어의 배열은 첫 번째 알파벳 순서에 따라 정리가 되어 있지요.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가 아닌 어떤 순서가 있거나 어떻게 규칙이 있는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런 단어 혹은 단어나 아니면 그릇을 찾거나 아니면 혹은 새로운 것을 더할 때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로서 동물원에서 동물들을 모두 커다란 울타리 안에 한데 모아두면은 이 옆에서의 그림과 같이 특정 동물을 찾기도 힘들고 또 각 동물에게 맞는 먹이를 주는 등의 그런 관리도 혼란스럽겠죠. 사실 숫자를 세기도 쉽지가 않고요. 그러나 동물별로 나누어서 울타리에 가두어 둔다면 동물들을 새로 더하거나 아니면은 동물들을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동물들의 숫자를 세거나 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계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어떤 변수를 정의하거나 값을 만들면 그 데이터는 컴퓨터 메모리라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공간에 저장이 됩니다. 이런 특정 공간에 저장된 데이터를 빨리 불러오거나 아니면 빨리 새로운 것을 저장하거나 혹은 삭제하기 위해서 그러한 연산들을 빨리 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효율적인 자료 구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떠한 자료 구조가 있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가장 단순한 자료 구조로 정수, 실수, 문자열 등의 이런 데이터, 자료형이 있습니다. 영어로 데이터 타입이라고 하면은 더 익숙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수업에서 다루고자 하는 리스트, 스택, 큐 등의 선형 자료 구조와 트리, 그래프 등의 비선형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순 자료형은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다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데이터 타입이죠. 인티저, 정수나 아니면 실수, 그리고 문자열들이 모든 프로그래밍에 있는데 C나 자바에서는 이런 자료를
먼저 생성할 때 변수를 선언할 때 자료형들을 모두 다 구체적으로 입력을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앞으로 다루게 될 파이썬에서는 어떤 변수를 생성하고, 그리고 또 문자를 그 변수에 대응할 때, 어, 그 어떤 데이터를 대응할 때, 이러한 타입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처음에 변수를 선언할 때 데이터 타입을 구분지어서 정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데이터 자체에는 타입이 이렇게 정해져 있지요. 그리고 선형 자료 구조는 이런 기본 데이터들을 한 줄로 순차적으로 표현하여 한 방향의 오더가 있기 때문에 선형이라고 불립니다. 여기 아래서의 그림과 같이 데이터들이 순차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그런 구조들인데요. 근데 같은 선형 구조임에도 구현 방식이나 그리고 그 자료 구조에 관련된 함수에 따라서 리스트, 연결 리스트, 스택, 큐 등으로 다르게 불립니다. 그리고 비선형 자료 구조는 다음 그림과 같이 하나의 데이터 뒤에 여러 개가 이렇게 이어지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이후 강의에서 다룰 트리와 그래프가 대표적인 비선형 구조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형태의 자료 구조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특정 상황에 따라서 다른 저장 방법이 필요하고 또 필요한 연산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주요 광역시들을 데이터로 저장하고 도시들 간에 도로가 있을 때 그 거리를 표현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짜는 문제가 있다면, 도시들을 이러한 형태의 선형으로 이어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런 식으로 저장하는 것보다 도시들을 그래프 형태로 저장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고 하고 서울과 대전이 연결되어 있다, 서울과 세종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나의 도시에 여러 가지 도시들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러한 방향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리고 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따라서 적절한 함수를 구현해서 최단 경로를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도시들 간의 최단 경로를 찾는 문제도 이후 강의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론 알고리즘에 대한 개념입니다.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가는 논리적인 과정, 그리고 일련의 순서가 있는 그런 계산이나 풀이 방법을 말합니다. 앞에서의 예로 자료 구조의 예인 동물원을 들었으니 비슷한 예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다음의 문제는 각 동물마다 무게라고 하는 특징과 사람들의 선호도라고 하는 수치가 있을 때 7톤이라고 하는 제약 안에서 사람들의 동물에 대한 선호도의 합이 최대가 되도록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산업공학과에서 이제 선형 계획이나 최적화 수업을 들으셨다면 주로 접하게 되었을 그런 종류의 문제인데요. 알고리즘이란 이러한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정답을 찾는 과정입니다.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저희의 부교재에서는 이 문제를 제시하고 해당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알고리즘을 제시합니다. 먼저 이렇게 선호도가 가장 높은 동물을 먼저 이렇게 태우고, 그 다음 이제 순차적으로 다음에 선호도가 높은 동물을 태울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중량이 초과하면 태우지 않고 초과하지 않으면 태우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코끼리를 태우고 그리고 다음 선호도 순으로 다른 동물들을 태우는데 이때 동물들을 태웠을 때 중량이 7톤을 넘어서서 아무것도 더 태우지 못하고 처음에 넣은 코끼리만 태워서 선호도 6인 채로 이제 동물들을 이동시키는 그런 알고리즘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와 같이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순서에 따라서, 계산 순서에 따라서 연산을 해서 마지막에 결과값을 도출하는 것. 이 과정이 바로 알고리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알고리즘의 정의에 따라서 알고리즘인 건 맞습니다. 알고리즘인 건 맞지만 사실 이 알고리즘은 틀린 답을 내놓는 알고리즘입니다. 왜냐하면 해당 알고리즘에서는 이 코끼리만을 태워서 선호도 합 6을 만들어냈지만 사실 여기서 보이는 이 물소랑 하마가 되겠죠. 이 하마랑 물소를 태우면 선호도의 합이 7이 되게 하고 무게도 제약에 맞는 7톤 이하로 태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정답은 이렇게 두 마리를 이동시키는 것이지만 이 알고리즘에서는 이거를 내놨네요. 그렇지만 틀린 답을 내놓는 알고리즘이라고 이것이 알고리즘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알고리즘 정의에 맞기 때문이죠. 사실 앞에서와 같은 문제를 푸는 방법은 사실 조금 복잡하고 또 정확한 답을 내는 알고리즘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문제를 또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알고리즘들이 효율적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풀어야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풀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앞으로 수업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알고리즘에 아예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데요. 여기서 주어진 이 알고리즘은 나중에 후반부에 시간이 되면 배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알고리즘은 정답은 틀리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간단하게 정답과 유사한 답을 찾을 수 있는 휴리스틱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알고리즘 중에 하나입니다. 휴리스틱 알고리즘 중에서도 여기서는 선호도가 높은 순서대로 해서 이거는 그리디 알고리즘이라고 가장 높은 숫자를 나타내는 것들부터 먼저 채우는 그런 방식의 알고리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알고리즘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앞에서와 같이 이렇게 줄글로 나타낸 방법, 일반적인 언어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일반 언어 표현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로 설명했기 때문에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죠. 그리고 우리가 남의 코드를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남이 주석을 써놓으면은 그것을 이해하기가 편하듯이 이렇게 일반적인 언어로 알고리즘을 표현해 놓으면은 조금 더 쉽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 그렇지만 표현하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읽기에도 시간이 또 오래 걸릴 수 있죠. 그리고 또 여기서는 또 되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두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보통 떠오른 풀이 방법을 명시할 때는 좀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할지 아이디가 떠오르지 않는 시점에서 간단하게 생각의 범위를 넓히는 단계 정도에서 사용하면 무난한 알고리즘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순서도를 이용한 알고리즘 표현법입니다.
순서도는 다음 그림과 같이 여러 종류의 상자와 이런 상자들을 이어주는 화살표를 통해서 이 알고리즘에 명시된 명령 순서를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네모로 표현된 부분이 어떠한 연산을 수행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렇게 마른 목골로 표현된 부분이 if에 해당하는 부분인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조건 분기와 관련된 박스가 되겠습니다. 앞에서의 그 알고리즘을 이렇게 순서대로 표현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입력값이 주어지고 알고리즘을 시작했을 때 가장 선호도가 높은 동물을 먼저 선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트럭에 태울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을 해서 트럭에 태울 수 있으면은 트럭에 태우고 트럭에 태울 수 없으면은 트럭에 태우지 않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동물들을 다 한 번씩 조사를 해 봐야 되니까 모든 동물들을 트라이를 해 봤는지를 여기서 또 파악을 해서 모든 동물들을 파악을 했으면 넘어가고 종료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남은 동물들이 있으면은 다시 이렇게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지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코끼리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을 해서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선호도가 가장 높은 동물인 기린을 가지고 또 다음에 주어진 연산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모든 동물들을 트라이 해 볼 때까지 이 연산을 하게 되고 이렇게 종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다음으로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표현 방식인 의사 코드, 영어로는 수도 코드라고 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알고리즘 표현법입니다. 의사 코드란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하진 않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와 유사한 형태를 갖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if 문이 사용되었죠. 이와 같이 if나 for 문 등 일반적인 코드와 유사하지만 직접적인 내용은 이와 같이 언어로도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의 표현법입니다. 이러한 의사 코드의 장점은 우리가 알고리즘을 실제 코드를 이용해서 구현을 한다면 코드를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에 맞춰서 틀리지 않게 표현을 해야 하지만 이러한 의사 코드는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의 문법에 맞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읽는 사람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예를 보도록 할게요. 사실 여기서는 포문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좋긴 한데 앞서 나온 순서도와 유사하게 맞추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네요. 네, 순서도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선호도가 가장 높은 동물을 데려온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사실 선호도가 가장 높은 동물을 데려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네요. 근데 사실 이 수도 코드 우리가 만약에 시험을 보게 되면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것은 이렇게 get animal이라고만 하면은 우리가 무슨 동물을 가져와야 하는지 잘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가 않죠. 차라리 랜덤 애니멀이라고 하면은 랜덤하게 데려오는구나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면 랜덤하게 데려오면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표현하면은 이제 사용자나 그리고 컴퓨터가 이해할 때 무슨 동물을 가져와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만 표현하면 안 되고 선호도가 가장 높은 동물들을 데려온다라고 누가 봐도 명확하게 같은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같은 방식으로 연산을 할 수 있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동물을 데려온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앞서 순서도에 보면은 여기 조건문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조건문이 들어가게 되니까 여기 입문문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트럭에 태울 수 있으면 트럭에 태우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울타리로 보낸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
그 다음에 연산을 한 다음에 또 다시 조건문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조건문으로 또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선 아직 태워볼 동물이 남았으면 다시 이 방향으로 넘어간다. 태워볼 동물이 남아있으면 이 방향으로 넘어간다. 이 순서로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연산을 하게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태워볼 동물이 남아있지 않으면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이제 동물들을 트럭에 태운 동물들을 리턴을 마지막에 해주면은 주어진 알고리즘을 푸는 수도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여기다가 여기서 쓴 것과 같이 그대로 한국어로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어떤 연산을 해야 하는지만 명확하다면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파이썬 언어로 직접 알고리즘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의 알고리즘을 구현한 다음에 파이썬 코드를 보도록 하죠.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는 아직 구현이 안 되어 있거나 좀 분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코드 자체를 이해하거나 외우거나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우리가 앞서 정의했던 알고리즘을 이렇게 코드로 짤 수 있겠구나 하고만 일단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할 필요는 아직은 없지만요. 먼저 같은 연산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서 처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for문 혹은 while문으로 처리를 했네요. 그래서 반복해서 이 안에 있는 부분들을 반복하도록 while문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animal이라고 하는 변수에 어떤 동물들을 이제 assign 하네요. 이 함수를 실행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 함수가 무슨 함수인지 표현되어 있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앞서 봤듯이 여기는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가장 선호도가 높은 동물들을 먼저 뽑는 그런 연산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수요 시험을 보거나 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면 이 함수가 무엇인지도 항상 주석이나 아니면 다른 코드를 통해서 명시를 해 주어야 돼요. 여러분이 당연히 문제를 코드로 짤 때는 이 함수도 정의를 해 주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트럭의 현재 무게와 그리고 이 동물의 무게를 더해서 7톤 이하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7톤 이하라면은 이 동물을 이제 트럭에 집어 넣어주고 그다음 트럭에 넣어주는 과정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울타리에 넣어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이 문제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 트럭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명시해서 트럭이라고 하는 리스트 안에 이 동물 자료를 하나하나씩 넣어주고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펜스라고 하는 리스트를 먼저 다른 데서 정의를 먼저 한 다음에 그 정의된 펜스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넣어주고 그것에 이제 인덱스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연산을 하고 나서 동물들을 또 꺼내서 동물들이 있는지 없는지 남은 동물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예, 만약에 없는 게 아니라면 동물들이 더 남아 있다면 이 continue 문은 이 for문 혹은 while문을 다시 반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continue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for문을 다시 이 while문을 반복해 주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이 while문을 벗어난다. 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return을 해줘야 되는데 return 트럭을 해주어야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틀린 것들이 있어요. 왜냐면
음, 어디서 애니멀을 뽑아야 되는지 뽑아와야 되는데, 이 뽑아와야 되는 이 부분을 정의할 때 사실 이제 애니멀들이 있는 그 자료 구조가 있고 이 자료 구조에서 한 개씩 뽑는다라고 해서 뽑고 나서 이렇게 갖고 오는데 이 포문 하나 안에 뽑는 과정이 한 개씩만 있어야 되는데 두 개씩 있게 돼서 사실은 틀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실습 시간에 이 알고리즘을 더욱 정확하게 파이썬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다시 짜보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알고리즘의 개념과 그리고 또 자료 구조의 개념을 배웠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여기서는 이제 추상적 자료형이란 무엇인가 하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료 구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뭐 정수나 실수 이런 것도 보고 리스트나 큐나 스택 이런 것도 있다라고 보았지만 이렇게 주어진 정해진 자료 구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특정 자료 구조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자료 타입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가방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만들고 싶다. 우리가 어떤 다른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고 아이템이라고 한 자료가 있고 그것을 모을 수 있는 가방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자료 구조, 정의된 자료를 모으는 자료 구조, 우리가 정의한 자료 구조를 일반적인 자료 구조를 추상형 자료, 추상적 자료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형을 이렇게 묶어서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가방에 무엇을 넣거나 빼거나 찾거나 하기 위함이잖아요. 한 대 보관하고 무언가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터페이스, 어떠한 연산을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추상적 자료형에 정의가 되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방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동차라고 하는 그런 추상적 자료형을 정의를 하면은 이 자동차의 뭐 컬러를 체인지한다. 혹은 이 자동차가 움직이게 한다. 그리고 이 자동차의 무게가 몇이고 이 자동차의 특징이 무엇인지 보는 이런 자동차에 관련된 이제 함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인터페이스가 정의되어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추상적 자료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상적 자료형이랑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은 프로그래머가 추상적으로 정의한 자료형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연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의한 것을 추상적 자료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보면은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는 정의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체적인 구현 방법은 잘 모르지만 일단 먼저 정의를 해놓는 것. 어떤 자료형과 그리고 관련된 연산들을 정의를 해놓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까지 보면은 뭔가 프로그램 C++이나 자바를 배운 사람들은 뭔가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을 텐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중요한 오브젝트와 클래스가 되겠죠. 네, 파이썬에서도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정의를 이제 하게 되면 이와 관련된 클래스 내에 definition들이 있죠. 함수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함수들이 그 자료 구조를 다루는 인터페이스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 클래스에 대한 것만 잘 이해하면은 좀 더 숙달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클래스 개념을 조금 더 어려워하고 사실 실제 어떤 코딩에서는 잘 이용하지 않게 될 수도 있지만
자료 구조를 배우는 이 수업에서는 조금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우리가 실습 시간에 이 클래스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이 다루게 될 거예요. 오히려 파이썬의 다른 부분들을 다루지 않더라도 이 클래스는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쉽게 따라가기 쉽게 실습을 할 예정이므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심지어 클래스 내에 있는 함수들을 어떻게 구현할지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클래스에 어떤 함수들이 있다. 어떤 함수들이 만들어져야 하느냐. 그리고 그 각각의 함수들의 특징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만 이해해도 거의 절반 이상은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래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는 정의하지 않고 어떤 것을 정의해야 되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추상적 자료형에 더 나아가서 추상적 자료 구조라고 불리는 그러한 개념도 있습니다. 이 추상적 자료 구조는 앞서 정의한 추상적 자료형에 이 다음에 연산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각각 연산들이 구체적으로 구현된 것, 구체적으로 정의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연산의 복잡도까지도 정의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게 될 리스트 스택 큐 그래프는 이런 추상적 자료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각각의 연산에 대해서 연산 복잡도가 정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제 연산 복잡도란 우리가 이제 바로 다음 이론 시간에서 보게 될 알고리즘의 complexity, 알고리즘의 성능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보게 될 이러한 추상적 자료 구조, 리스트, 스택, 큐, 그래프 뿐만 아니라 이것들의 개념뿐만 아니라 각각의 연관되어 있는 연산들, 예를 들어서 이 리스트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리스트에 아이템을 넣을 때, 혹은 아이템을 뺄 때, 그리고 이 리스트 안에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 찾을 때, 이러한 연산들을 수행할 때 각각의 자료 구조에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것들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이 알고리즘 수업의 초반부의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트로덕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이론 시간에서는 알고리즘의 성능 분석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실습 시간에는 파이썬의 기본 개념부터 다루게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